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논리를 공부하게 된 박보라 선생님이에요. 자, 논리야, 논리야. 논리가 뭐예요? 논리 그거 배워서 뭐예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논리 그거 뭐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논리가 뭔지, 논리 어디다 써먹는지 오늘 선생님이랑 아마 배우면서 알게 될 거예요. 논리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 생활에 논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고 아주 쓸모가 많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재미있게 해봐요. 자, 논리야, 논리야. 선생님이랑 우리 만화를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화 한번 읽어봐요. 옛날 어느 시골에 멍청한 농부가 살았어요. 오래간만에 장구경이나 나서 볼까? 잉? 거참 희한하게 생겼네. 이게 뭐여? 보면 모르오, 수박이잖소. 수박? 수박이 뭐여? 잉? 수박도 모르다니. 바보 아니야, 바보? 수박 장수는 너무도 기가 차서 농부를 골려주기로 했어요. 어허라, 이놈 봐라. 이것은 수박이라고 하는 중국 당나귀의 알이라오. 당나귀 알? 우리나라 당나귀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중국 당나귀는 알에서 태어나지요. 허허, 당나귀 알이라니 거참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 수박 장수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물고 수박을 사갔나 봐요. 멍청하기는 농부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따뜻한 아랫목에 넣고 이불을 덮어두면 한 달 뒤에 당나귀가 태어난다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제일 따뜻한 방 안에다가 수박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품으려고. 그래서 열흘 후 뭐야, 수박이 썩었잖아. 아이고 냄새야. 그러면서 이제 수박을 에이 수박 장수놈한테 쏘갔구만. 이렇게 넝쿨 속에 퍽 버렸는데 그때 마침 그 어린 새끼 당나귀한테 맞아서 새끼 당나귀가 아 깜짝이야 이러면서 놀라서 튀어나왔어요. 그때 이제 수박 장수가 그때서야 딱 하는 생각이 옳거니 수박이 썩은 다음 던져서 깨야 당나귀가 나오는 거로군. 무식한 수박 장수 같으니라고. 이보슈! 왜 당신이 내 당나귀를 가지고 있는 거요? 아니, 당신 당나귀라뇨? 이 당나귀는 수박이라는 알에서 태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요. 수박 장수가 그렇게 말했소. 허허, 기가 막히는구먼. 그 말을 사실로 믿었단 말이요? 당신 바보 아니야, 바보? 자, 이렇게 알에서 깨어난 당나귀라니, 그래서 이렇게 꼬마 아이들도 깔깔거리면서 웃고, 당나귀도 비웃듯이 가고 있고, 실제로 이 멍청한 농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표정이에요. 자, 여기서 수박장수는 그 농부를 속였는데, 실제로 농부가 속게 된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볼 건데요. 그 멍청한 농부가 속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수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수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수박을 본 적이나 들은 적도 없었겠죠. 여러분들은 수박 많이 먹어보고 다 알죠. 수박 하면 뭔지 머릿속에 팍팍팍팍 그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멍청한 농부는 수박에 대한 배운 게 없고 수박에 대한 경험,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수박에 대해서 몰랐고. 두 번째, 설령 수박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당나귀 알이 당나귀는 보통 새끼를 낳죠. 이런 걸 포유류라고 하는데 새끼를 낳는다는 거를만 알고 있었어도 또는 그것만 보았더라도 이렇게 속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나귀 알에 대해서 몰랐던 거고 수박이 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고 자 이렇게 배우지 못했다는 건데 이게 이런 배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박 장수한테 그 농부는 속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이 경험
뭐 생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이 농부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속았는데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몇 살로 해볼까? 한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어린 우리 한 4살 꼬마 어린아이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옆에 4살 꼬마 아이가 있어요. 4살 꼬마 아이가 있는데 그 꼬마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촛불을 처음 봤어요. 촛불 알죠? 초에 이제 초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불을 딱 켜서 촛불을 처음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촛불의 불이 그냥 이렇게 빨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 거리면서 촛불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살짜리 아이는 촛불에 착착착착 가서 촛불의 불을 탁 만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그 어린 아이의 손이 다 뒤었겠죠. 그래서 뜨거워 이러고 그 아이는 촛불에 손을 댄 거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날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담배를 피실 때 라이터 불을 이렇게 착 켜시는 거예요. 라이터를 딱 켰더니 거기서 또 그 불이 이번에는 좀 파르스름한 불이 촥촥촥촥촥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얘가 4살짜리 얘가 보기엔 또 너무 신기한 거야. 또 너무 또 예뻐 보이고. 그래서 얘는 또 착착착착착 가서 그 아버지가 켜는 그 불에 손을 샥 또 갖다 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 바보같이 아까 그 농부 아저씨처럼. 근데 우리 얘는 4살이니까. 그래서 딱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지. 아프다고 뜨겁다고. 결국 아이는 또 그 다음날도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 우는 4살짜리 꼬마 아이를 이렇게 달래면서 이거는 불이라는 거다 얘야. 불이야 불. 불은 위험해. 이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제 이건 불이야.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세 번째 날. 셋째 날 또 이제 4살짜리 아이는 이제 막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가스불을 치치치치치 이러면서 트는 거예요. 이때 또 보니까 이번에는 뭐 빨간 파란 막 이렇게 불이 팍팍팍팍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호기심 많은 이 4살짜리 아이 또 신기해. 또 재밌어 보여. 또 만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착착착착착 가는 순간 그 아이는 이번에는 만져야겠지. 아까대로라면. 근데 만지지 않고 엄마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셨겠어? 이건 가스레인지 불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야 라는 설명을 들은 4살짜리 꼬마아이는 이러고 그 가스레인지 불을 만지지 않았대요. 선생님이 얘기한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야.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 4살짜리 꼬마 아이의 머릿속을 우리가 샥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 차근차근 논리는 이렇게 차근차근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4살짜리 아이는 우선 처음에 엄마한테 가스레인지 불에 가서 처음처럼 촛불이나 라이터처럼 신기해가지고 바로 만지지 않고 왜 엄마한테 엄마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미 지금 이 아이는 촛불이나 뭐 라이터 불이나 불이라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 라이터의 불이 마지막 되면서 엄마가 이게 불이야 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불은 위험하구나. 불은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미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저게 뭔지? 가스레인지가 저게 뭔지라고 물어본 후에 불이라면 만지지 말아야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4살짜리 꼬마 아이의 생각이 흐름이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처음엔 경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하고 불이니까 그 불은 다시는 만지지 않겠다는 등이 아프니까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 이제 자막을 보면은 그 4살짜리 꼬마아이가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촛불에 손을 댔어요.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라이터 불에 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라이터 불에 손을 댄 후에 엄마가 이런 것들은 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불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4살짜리 꼬마 아이는 생각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이 2가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만지기 전에는 확인을 해야 한다. 무엇을 만지기 전에는 꼭 확인을 해야 한다 해서 가스레인지 불을 만지기 전에는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이게 뭐야? 라고. 근데 또 2번째. 첫 번째, 2번째 촛불이나 라이터 불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불은 뜨겁다 라는 생각을 이끌게 됐고 결국 뜨겁기 때문에 어때야 돼? 불은 함부로 만지면 다친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아이는 생각을 통해서 이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생각과 경험. 여러분들도 이 아이처럼 경험을 아주 많이 해요. 선생님이 하나의 촛불의 예만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 쌓여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생각이 되고 또 그 생각이 새로운 경험을 낳게 되고 이런 관계가 맺게 되는데 지금 아이처럼 모든 경험들, 이런 경험들 다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위험한 경우도 있고 또는 실제로 해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너무 멀어서 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건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뉴스나 또는 뭐 책, 뭐 텔레비전, 뭐 다른 사람 말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듣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도 배우고 또한 또 다른 생각도 이끌어내고 경험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험하고 생각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통 친구들한테 경험하고 생각이 뭐가 다르니?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전혀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뭐 경험은 뭐 행동하는 거고요. 생각은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고요. 경험과 생각이 마치 이렇게 따로따로 몸의 그 끝과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물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당연히 생각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고 경험은 뭐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행동을 하는 거 많이 있죠. 그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과 경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계속 우리 몸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낳고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험도 많이 해야 될 테고 경험을 통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했다고 뭐 어디 여행 같은 거 많이 하면 좋잖아. 여행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만지고 이런 거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겠어? 안 되겠죠.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건 이렇구나. 이런 건 진짜 그럴까? 그래서 계속 생각을 이끌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생각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게 바로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경험도 하죠. 경험을 통해서 생각도 하죠. 수학 시험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해서 시험을 봤어. 50점 맞았어. 엄마한테 혼나.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보는구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하고 있다는 거, 논리라는 점, 기억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우리 교재에 있는 4번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 보면서 생각과 그 경험에 대한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어디에 있나? 여기 있다. 자, 4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희수가 쓴 일기의 일부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중에서 희수의 경험과 생각을 구분해 보세요. 자, 무엇과 무엇을 나눠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 경험과 생각.
두 가지로 한번 어떤 게 경험인지 어떤 게 생각인지를 나눠보래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하고 뭐 여기에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계속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볼게요. 희수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일기 중에서 그대로 있는 걸 이렇게 몇 문장을 가지고 왔나 봐요. 자, 그럼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에서 벚꽃잎을 주었다. 자,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경험이 되는데, 자,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벚꽃잎을 준 경험을 한 거예요. 놀이동산도 갔고 벚꽃잎도 주었다는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험에서 지금 이 희수라는 아이는 그냥 이 경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벚꽃잎이 분홍색 빛을 띤 뭐 흰색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죠. 됐을 거예요. 됐을 거고, 또 하나는 놀이동산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 놀이기구만 타는 게 아니라 벚꽃잎을 타는 새로운 놀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 놀이동산에 가서 보니까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핀데 이때가 시기가 뭐 5월, 4월이면 벚꽃은 봄에 핀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생각들을 지금 이 희수는 아마 이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벚꽃은 봄에 핀다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2번 문장이 나온 것 같아요. 2번 문장 한번 볼게요. 봄인데 학교 운동장에는 왜 벚꽃이 안 필까? 자, 이거 역시 생각이죠. 질문, 궁금증에 대한 생각인데 질문이나 궁금증 이것도 다 생각에 포함되겠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1번 경험에 대해서 이어지는 생각인 것 같아요. 추측을 하건대 뭐 봄에 벚꽃이 피는데 그 다음날 학교 와보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벚꽃이 없어. 이상해. 왜 그러지? 라는 생각. 자, 희수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날 아마 희수가 쓴 일기에 또 다른 날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비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 자, 이 문제 희한한 문제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이랑 풀기 전에 이걸 많이 풀어봤을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썼어요? 나비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 경험이라고 쓴 친구 있어요? 이거 경험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뭐 하늘을 날고 있어. 뭐 배가 고파서 배를 잡고 있어. 뭐 이런 것들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경험인데 문제는 뭐를 탄다고 했어? 나비 날개. 나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비 여러분들 손가락보다 작은 것도 많아요. 커봤자 여러분 몸만한 거 절대 없죠? 나비 날개를 타고 있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희수의 꿈이나 어떤 생각이나 상상이나 그랬을 거예요. 희수같이 지금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나비 날개를 어떻게 하늘을 날았겠어. 또 그럴 수는 있겠죠. 나비 날개 모양의 어떤 놀이기구를 탔다거나 그런 거라면 경험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비 날개를 타고 하늘을 타고 있어라는 건 어떤 희수의 생각을 나타내는 걸 거예요. 자, 이런 희수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꿈을 통해서 희수는 4번과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4번 뭐라고 돼 있나? 비행기는 사람들의 날고 싶은 희망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어. 와, 이거 문장이 되게 기네? 비행기는 사람들의 날고 싶은 희망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 책에서 읽었어.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책이나, 뉴스나 신문,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들, 간접 경험이라고 했죠? 간접 경험. 그래서 이건 역시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어. 그러니까 경험이죠? 책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야.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5번을 또 생각한 것 같아요. 5번. 나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닌가 봐. 이 책을 통해서 희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희수의 일기에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하죠. 아마 추측컨대 두 날짜 중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경험 끝, 생각 끝? 그러지 않죠. 경험을 통해서는 생각이 이끌고 생각을 통해서는 또 다른 경험이나 생각이 또 이끌고 이렇게 생각과 경험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또 논리라는 거. 자, 어때요? 논리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모든 생활 안에는 사실 논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논리를 배울 수 있고 또 논리를 잘 알아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말도 더 잘하고 더 생각도 더 잘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처음에 멍청한 농부처럼 그런 실수는 절대로 범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